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7월 말에 미국 금리의 방향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내용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18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내린 금리 인하 조치가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갈수록 그 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쭉 가다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의 경제성장률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 한 발 빠른 타이밍에 던진 이번의 금리 인하 조치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 위기를 좀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나름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들끼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나쁠 거다 말은 많은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했다는 의미가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확실히 판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향후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금리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 조치를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니까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 조치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하게 된다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미국 고용률이 갑자기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후에 나오는 금리 인하 정책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달아 금리 인하를 빵빵 한다는 그런 의미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많이 내려서 금리 인하 정책을 공격적으로 좀 펼쳐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좀 팍팍 내려서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기도 좀 개선되고 주가도 좀 튀어오를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왜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말은 중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시장은 물론이고 한국의 자산시장까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투자시장에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 위험하다는 걸 받아들일 만한 과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문제가 우리나라 금리 문제보다는 미국의 금리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화면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슷한 흐름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실제로 화면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주가와 국내 금리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로 2006년까지
국내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대략 2001년 500포인트에서 2006년에는 1400포인트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금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2007년 이후에 리먼 사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주가랑 우리나라 금리 관계인데 서로 의미 있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1987년 이후에 미국의 금리 흐름과 우리나라의 주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87년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의 금리 흐름과 우리나라 주가 방향은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때는 우리의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의 주가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가랑 미국 금리가 더 관계 있어 보이네요.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국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상식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흐름은 개인 투자자의 상식이 잘못된 것임을 데이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네요. 이게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 사실이 그렇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함께 공유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화면의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용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왜 우리나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과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에 해당하는 실업률하고 물가지수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준이 돼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미국의 금리 움직임은 미국의 실업률과 물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면서 그리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보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나마 이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안 좋아져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안 좋아지고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안 좋아질 실업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니까 두 그래프가 동시에 반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네요. 네. 이러한 내용은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리와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비례함을 알 수 있어요. 물가지수 역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화면과 같이 미국의 금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하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희망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잘못된 희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한다는 말은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하락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한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은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한국의 자산시장 폭락을 유발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반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17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1450포인트까지 2배 이상 상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금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금리 흐름보다는 미국의 금리 흐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인데요.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조정을 위한 그런 종류의 금리 인하가 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진행할지도 모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조정의 의미의 그런 일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공격적인 방향의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에요. 아직은 간만 보는 금리 인하로 끝날지 제대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만약에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붙어서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의도를 나중에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한 보험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를 뒤로 미루기 위한 용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아닐 거라는 평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보험 개념으로 미국이 살짝 금리 인하할 거라고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영향과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내 자산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는 내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사실 외울 정도입니다.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은행이 내린 금리 인하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가 이미 충분히 망가진 상태에서 후행적으로 뒤늦게 실시한 금리 인하였다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때문에 이전에 충분히 금리 인상을 못 해놔서 지금 금리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흐름을 잡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국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겨워도 계속 챙길 예정이니까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